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축구 선수인가 탁구 선수인가 격투기 선수인가 비판을 받던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제 하나가 되어 2년 남은 월드컵 준비 잘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니까요. 한 팀이 돼야 할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이 치를 시합은 2년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0일 남았더라고요. 3월 20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 아니라 에너지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제목이 다 있습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어디까지가 상식일까 의문이 듭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직접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죠. 하늘궁에 입소했던 과거 신도 15명이 허경영 대표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보니까요. 네.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였습니다. 처음에는 22명이 고소를 시작했는데요. 7명이 고소를 취하했고 네. 현재는 15명이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고소인들은 30대에서 70대 남녀로 연령과 성별이 좀 다양합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네.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그 하늘궁에서 종교적 행사 도중에 허경영 대표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주장의 내용입니다. 네. 일단 허경영 씨를 고소하신 분의 얘기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 여기 밑에 사타구니에다 손을 확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확 잡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손을 확 빼서 확 집어 던졌어요. 또 언젠가는 또 에너지를 이렇게 넣다가요. 내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넣었다 이렇게 했느라 누가 거기다 손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바지 밑 속으로 손을 놓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얼굴만 화닥거리고 말았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자궁이 안 좋으면은 거기를 심하게 만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지금 허경영 씨를 고소하신 분의 주장이라고 해두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내용이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고소인의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고소인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이건 종교시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사실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꽤나 심각해 보이는데 일단은 허경영 씨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가 하늘궁 내에서 열리는 일종의 종교식 같은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한 10만 원 정도 내야 참석이 가능하고 여기 참석하면 에너지 치유라는 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허경영 씨 내 눈을 바라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이 더 낫고 치유가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제 에너지 치유를 한다는 얘기로 하면서 갑자기 내 무릎에 좀 앉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을 안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아까 고소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행동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의식에 통상 회당 50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허경영 씨 측은 아니 내가 저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설마 성추행을 했겠느냐 에너지를 주입한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진 상황입니다. 아니 말 그대로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이 적게는 50에서 한번 저런 행사가 열릴 때마다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최대 100명까지 모였다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 네. 오히려 본 사람도 있고 공공연히 그런 일이 행해지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뭔가 좀 반항하기도 어렵고 이걸 성추행이라고 인식하기도 어려웠다고 고소인들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한 고소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하늘궁 안에서 허경영 대표 이야기는 신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분위기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거를 뭐 불순한 행동이라고 의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의식을 행하기 전에 영상하고 녹음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서약서 내용이 해당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이름하고 주소를 쓰는 칸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서명을 하게 하면서 하늘궁 측에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성추행이 아니라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고소인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세요. 저 정황만 놓고 보면 그 보세요. 뭔가 그 행사 전에 이러이러한 주의를 나름 주의 조치를 말하잖아요. 하늘궁 안에서 허경영 씨의 말은 신의 말씀. 참. 그리고 의식이라는 표현도 웃겨요. 무슨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의식을 행하기 전에 영상 촬영과 녹음을 금지시키는 여기도 뭔가 깨름칙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게 더 그래요. 향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하게 하고 특히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주최 측에서 허경영 씨 측에서 나중에 경찰 조사 받으면 성추행이 아니라고 답을 해라고 했다고 이 종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정컨대 뭔가 그래요. 그 하늘궁에서 열리는 의식이라는 거 행사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은 그것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피해자분들께서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이 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이 추행이라는 것은 내가 성적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의도를 가졌더라도 객관적인 제3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만지거나 어떤 행위로서의 공격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요. 허 대표 측 변호인은 이런 사실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허 대표는 당사자 동의하에 이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한 것이고 수백 명이 보는 자리에서 이 방문자들을 성추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허위 고소를 주도하는 집단이 과거의 허 대표 측을 공격하면서 거액의 금전이나 이권을 요구했던 자들이다. 본인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서 비방할 목적으로 이 방문자들에 접근해서 돈을 받아줄 테니 고소에 참여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유한 사실이 있고 또 명예훼손하는 이런 행태는 구태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행태의 일환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인 대리인 변호사가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예전에 뭐 이권 다툼이나 또는 금전 요구를 한 사람이 고소인 중에는 한 명도 없다. 다른 세력과 착각을 한 것 같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허경영 씨의 변호인 얘기 그래픽 좀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 있어요. 일단 그 행위가 성추행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다. 그리고 그 다음 게요. 어디 교회를 들먹여요. 교회에서 안수기도 하는 것과 유사 어디 그 입으로 교회를 들먹입니까? 무례하게 건방지게 어디 교회를 들먹여요. 아주 무례한 집단이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안수기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행위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추행만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고소인 측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비 10만 원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이고 기본적으로 뭐 축복이나 뭐 백궁명패, 대천사, 건축헌금 이런 것들이 최저 1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해요. 100만 원 이상씩 다 내신 분들입니다. 피해자들은. 이게 또 에너지 받는 게 앉아서 받을 때가 있고 서서 받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100만 원 이상씩 내신 분들은 앉아서 상담을 받으시니까 주로 이제 상체 위주로 성추행을 좀 당하신 부분들이 있고 강연 끝나고 길게 줄을 서서 에너지 받고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서 받으니까 주로 이제 하체에 성추행을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고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는 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고소인 조사부터 합니다. 고소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피의자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네. 고소인 조사가 마쳐지면 이제 허경영 씨도 아마 그 이후에 이제 소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네. 사실 허경영 씨는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뭐 고소된 사건들이 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블루우유 기억하세요? 그게 뭘까요? 우유가 유통기간 지난 건데. 예, 맞아요, 네. 그때 뭐 인과관계 부분은 앞으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그걸 마시고 80대 남성이 사망한 사례가 한 번 있었죠. 맞아요, 뉴스파이트 전해드렸죠, 맞아요. 근데 네. 뭐 허경영의 능력으로 저 우유는 썩지 않고 저걸 먹으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서 신도들한테 먹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저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 외에도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명목, 뭐 축복, 대천사, 뭐 건축, 뭐 헌금 명목으로 지금 돈을 걷어들인 것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소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건 하나 외에 나머지들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어쨌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명명백백하게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경찰 수사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던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배우 이범수 씨하고 통역과 이윤진 씨 부부가 이분들이 TV에도 가족을 공개해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부부거든요. 맞아요. 일남일녀를 두고 아주 다복하게 산다고 알려졌었는데 네. 지금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냐면 네. 이윤진 씨가 협의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협의가 불발되는 바람에 지난해 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그제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이 있었는데 양측의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지금 그냥 무슨 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두 사람이 갈라서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나 본데, 그런데요,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 후에 아내분인 이윤진 씨가 올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 다음 날에 이윤진 씨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허. 이광수의 장편 소설인 흙에서 표지와 글을 따와서 게시를 한 겁니다. 네. 그 글의 내용을 보면요. 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불킬 줄을 모르는 그 뻔뻔한 상판대기는 다 무엇이오? 라는 부분을 인용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해시태그도 지금 눈에 띄는데요. 네. 불참석, 회피, 갑의 말투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이범수 씨를 저격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린 겁니다. 어허.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윤진 씨는 현재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이 첫 번째 이혼 조정 기일에 참석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범수 씨 쪽에서는 참석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조정기일이 잘 마무리됐다는 부분은 오보인 것 같다라면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시태그에 불참석, 회피가 아마 지금 이 이혼 조정기일에 첫 이혼 조정기일에 상대 측, 이범수 측이 뭐 안 나온 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불만, 뭐 불쾌감 그런 걸 드러낸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이범수 씨 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유 뭐라고 또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평균적으로 3달 정도 걸리거든요. 숙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잠탈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도 제출을 하고 이혼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범수 씨는 못 오더라도 변호사는 나가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양쪽 다 안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이범수 씨가 이혼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싶거나, 아까 회피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잖아요. 좀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 본인이 스스로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정리되는 것은 이혼 여부나 이혼에 대한 조건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를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회한 조정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설가 이광수의 흙에 나온 내용 인용을 했지만 거기에 보세요. 표현 중에 앞서 보셨죠. 불킬 줄 모르는 뻔뻔한 상판떼기. 이게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윤진 씨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구절이기에 인용한 거 아닐까 이제 추정해보는 거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이혼 조정 기일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범수 씨나 이범수 씨 법률 대리인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손정혜 변호사님 얘기에 좀 동감을 하는 건 아마도 변호인 선임을 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이혼 조정 사건 할 때 상대방이 안 나오는 경우 보면 대부분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혼 조정이라는 게 이혼은 하겠다라는 의사는 양쪽 다 똑같은데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또 여기에는 지금 아이들 양육권 문제 같은 것들이 조정이 안 된 경우 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하에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쪽이 완강하게 이혼을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조정이라는 거는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네요. 끝내는 것이 이제 조정 과정이니까. 또 뭐 계속 불참을 한다거나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안을 기초로 해서 저도 이제 요청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강제 조정을 이제 화해공 결정을 보내서 난 이대로 못 한다면 이의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 이혼 의사가 아예 완강하게 없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범수 씨가 정확하게 지금 이 두 부부 간에 이혼해서 이걸 하겠다 말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저희 섣부르지만 만약에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목했던 사진도 제가 쭉 이제 화면으로 흘려 보내드립니다만 김묘성 기자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간에 있었던 일을 사실 저희들이 제3자가 속속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뭐 의무감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안타까운 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부부가 사는 모습, 화목한 모습, 이 TV를 통해서 다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전해지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갈라서게 됐을까? 혹시 뭔가 균열 조짐은 없었을까요? 네, 그 균열의 조짐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윤진 씨가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문구가 이렇습니다. 내 첫 번째 챕터의 끝이 났다 라면서 이 사진과 함께 이범수 씨의 계정을 함께 태그를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부터 이혼이 약간 불거지는 그런 느낌을 보였긴 했는데 덧붙인 말을 보면요. 나는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영어 문구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범수 씨의 계정을 팔로우를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범수 씨의 SNS 역시 자신의 모든 팔로우를 삭제하고 또 게시물까지도 삭제를 하면서 뭔가 심각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때 이범수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혼은 사실이 아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반박이 무색하게 약 3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은 현재 벌거 중입니다. 이윤진 씨는 딸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고 있고 이범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윤진 씨의 SNS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미 부부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불신의 골은 깊게 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녀도 딸은 엄마랑 그리고 아들은 아빠랑 지금 같이 있는데 제3자로서 감히 그냥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부부간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이 만났다고도 헤어질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가 정말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아직 여름도 안 된데 무슨 남양영화 특집 무슨 그런 제목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공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오싹한 느낌이 어머나. 듭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허. 말 그대로 한밤중에 밖에서 창문을 여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야심한 새벽 시간입니다. 오. 갑자기 왼쪽 밑에서 손이 이렇게 등장하죠. 깜짝이야. 창문을 슥 열고 내부를 기웃기웃 거리더니 어머. 창문 안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오. 가게로 들어온 남성입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고는 계산대 금고를 열어서 현금을 가져갑니다. 세상에. 이 남성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거는 뭐 거의 답정너 분위기에 왜냐면 김묘성 기자님 집주인은 저렇게 저기로 넘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문이 아니라 창문으로 드나든다? 웬만하면 도둑이겠죠. 아하. 주변을 기웃거리는 모습까지 그러하고요. 네. 그런데 이 도둑이요. 신기한 게 세종시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영상 이어서 한번 보시죠. 아, 네네. 영업을 마친 대전의 한 식당입니다. 오. 창문에서 한 남성의 머리가 불쑥 이렇게 어머나. 들어옵니다. 또다시 창문을 통해 가게로 들어온 남성은요. 이번에도 역시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쳐서 이렇게 달아납니다. 하하. 아니 정말로 저는 화면이 똑같은 화면을 튼 줄 알았어요. 하재근 배우 정말 수법이 똑같네요, 진짜. 네, 저 사람이 30대 남성인데 새벽 시간에만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이용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뭐 세종, 대전 이렇게 두 가지 장소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역에서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에서 시작해서 대전, 청주, 대구, 수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500km 정도를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네. 총 14건의 절도를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 사이에 벌였다는 거예요. 네. 지금 총 피해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그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여러 차례 옷을 바꿔 입었고 경찰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인지 예를 들어서 기차표를 살 때 부산행을 끊고 동대구역에서 내리고 하하. 영등포행을 끊고 수원역에서 내리고 그런 식의 행태도 보였다고 합니다. 나름 꾀를 부렸어요. 그리고 날다람쥐처럼 한 곳에서만 범죄한 게 아니라 여기 했다가 저쪽으로 뛰어갔다 저리 가고 막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저희 관내에서 하룻밤 사이에 5군데가 도둑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고 그게 24일이에요. 수원역에서 내린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역 인근에서 이제 CCTV를 보면서 계속 추적하던 중에 마침 저희랑 이제 조우가 된 거죠. 이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라고 자백은 했거든요. 아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뭐 2, 3일 내에 5곳이 털렸다는 게 아니라 하룻밤에 5곳 범행했대요. 그러니까요, 뭐 이 남성의 범행 행각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지만 지금 이 대전에서는 딱 2월 24일 날 하루에 5곳이 털렸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던 거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전 대동경찰서 형사팀 입장에서는 빨리 잡아야죠. 그러네요. 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아하. 근데 우리에게는 전가의 보도 CCTV가 있습니다. 5일 동안 경찰분들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저 사람 동선을 다 추적해서 찾은 세상에. 거예요. 5일 동안 추적을 해서 마지막에 이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대구역을 출발해 수원역에 내리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하. 또 이제 동선 찾아야죠. 그러네요. 그리고 수원역 주변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지난달 이제 29일 날 수원역 인근에서 이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죠. 이 남성이 또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도중에 오전 9시 50분경에 수원의 한 식당 앞에서 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야. 왜 그랬느냐? 네. 항상 많이 나오는 배달 일하다가 다쳐서 그래서 제가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범행을 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죄수사를 통해서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에 절도 행각도 다 확인이 됐고 네. 무엇보다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필로폰 투약한 혐의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강 수사 후에 지난 8일에 이 남성 구속해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집 가게나 집의 창문을 넘어갈 힘조차 있는 사람이 무슨 그 생활고를 타령해요. 그 힘으로 열심히 살고 사정사정해서 일자리 달라고 애원해서 열심히 살 것이 무슨 다른 사람 피해를 줘요. 반드시 법의 무거운 처벌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도쿄를 뒤흔든 가왕의 노래. 어머, 도쿄의 세상에 김효성 기자님, 뭐 남진, 나훈아, 뭐 조용필 씨 이런 분들 뜬 거예요? 현역 가왕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트로트 한일 가왕전을 앞두고 우리 현역 가왕 탑7에게 대단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뭔데요? 다른 곳도 아니고요. 일본 도쿄의 최대 중심가로 알려진 시부야의 한복판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진 건데요. 과연 일본 사람들이 이 K-팝이 아니라 K-트로트에도 관심이 있었을지, 아니 정말 우리 현역 가왕들을 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모이긴 많이 모였을지 괜한 걱정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결과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궁금한데요? 보시죠. 네네. 버스킹장 어떻게 생긴 거야? 너무 그거. 와, 내 얼굴이 보여. 사람들이 없는데요? 저기 있잖아. 쟤네 왔다. 누가 왔어? 누가? 탑세븐이 왔어. 아니, 우리는 못 봤는데 쟤네가 우리 보면 어떡해. 라이브 어떤가 엄청 궁금할 거야, 우리 라이브. 아니 이게 진짜 제대로 음향시설 갖춘 콘서트장이 아니라 아무리 뭐 간이시설, 음향시설 갖춘 길거리 공연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김효성 기자님 말씀처럼 K-팝도 알까 모를까 할 판에 K-트로트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저기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점이죠. 멤버들에게도 좀 낯선 공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역과학 멤버들도 낯선데 또 K-트로트 얼마나 들었을지 사실은 자신이 좀 없을 만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트로트 열풍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혹시 누굴 알까 정도 싶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와주고 공연을 볼까 사실 좀 걱정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다가 일본 탑7까지 와 있는 어머나. 상황이니까 반칙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떨린다? 네. 네, 좀 걱정된다라는 멤버들의 그 표현이나 지금 표정들을 보시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또 우리에겐 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실은 K-드라마 OST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람이 아하. 있죠. 그래서 용기 내서 첫 타자로 무대에 야. 오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하. 나 다시 허락한다면 뭐야? 왜 음향이 다르지? 그때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너무 좋다. 그댄 You are my destiny 그댄 멋있다. You are my everything 변하지 않는 건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댄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댄 You're my delightful 세상이 변해도 그대만 사랑하는 나를 안나요 My destiny 그대를 불러봅니다 너무 잘해. 여러분들도 첫 소절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 쫙 돋으셨을 거예요. 백성문 여사님 진짜
진짜 린씨 표의 진짜 발라드예요, 진짜. OST 여왕이 돌아왔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제 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저 장면 보셨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그러니까요. 하고 있고 더 재밌는 건 저 뒤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분들이 다 이렇게 나짜다. 이건 뭐지?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별의 손그대 OST잖아요. 그렇죠. 마이 데스티니라는 노래가. 별그대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뭐 동남아까지 거의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노래 마이 데스티니는 아마 일본 분들 그 귀에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표정 보세요. 표정. 이거 뭐지? 야,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실 뭐 린씨 콘서트장처럼 좀 또 탑세 혼자 하면 뭐 울려 그러네요. 어머나. 그럴 정도로 분위기를 확 휘어잡는 네. 홍봉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야, 뭔가 김묘성 님 부담됐던 길거리 버스킹인데 작전을 잘 짠 느낌. 첫 타자로 린씨를 내세운 게 드라마틱하게 정말 대박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K-트로트는 아니잖아요. 아하. 드라마 OST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었는데 네. 이 한 곡만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진짜 승부가 펼쳐집니다. 네. 바로 K-트로트의 무대가 준비됐는데요. 와하. 누구의 무대였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자, 고니치와 한국으로 도로토라쇼 와이신 데스. 오아이できて嬉しいです。みんなでハイトしましょう。 대박이군 대대대 대박이야 세세세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세상살이 힘들다 해도 애인이 없다 해도 난 괜찮아 속 좁게 그러지 마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쥐구멍은 있단다 I say 대 you say 박태 애앗고 니꼬 아차 우아차 파이팅 우대야 대대대 대박이야 세세세 세카이 놈이 나사마 대박이야 세로때 대박 뭐 있죠 아차꼬차 우아다리 대박이야 한 번 더 대박이군 대대대 대박이야 세세세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한국도 대박 일본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뭐 대박이야 아이고 이뻐 죽겠네. 와, 진짜 흥으로 그냥 막 무대를 찢어놨는데 아니 중간에 일본어로 부른 것 같아요, 하정은 평론가님. 네, 중간에 일본어도 들어가고 마이든 씨가 화이팅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애기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 노래가 대박이야라는 노래인데 네네. 대성 씨 노래거든요. 아하. 근데 월드스타인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 씨가 작사 작곡한 트로트 곡인데 대성 씨가 한국에서는 친근한 스타로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디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섹시한 스타로 인기 그래요? 폭발입니다. 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도 익숙한 대성 씨의 노래를 선곡해서 네. 뭔가 현지인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곡인 린 씨의 마이 데스티니도 일본인들한테 익숙한 노래고 이 노래도 일본인들이 많이 알 법한 노래고 이렇게 연달아 부르면서 현지인들의 호응을 상당히 크게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 일단 린 씨와 마이든 씨는 이른바 좀 경력, 연륜이 있잖아요. 가수 뭔가. 그런데 그 막냉이들, 막내 라인들은 안 떨렸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사실 막내 라인 하면요, 우리가 전유진, 김다현 이 두 명만 떠올렸었는데 네. 사실 막내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씨예요. 아하. 마리아 씨가 2000년생입니다. 아직 많이 어려요. 그러네요. 이 세 명이 과연 언니들의 뒤를 따라서 얼마나 멋진 무대를 보여줬을지, 떨지는 않았을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피어나는 꽃처럼 잘한다. 이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이면은 첫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뚜뚜루뚜루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자, 현역가왕 탑7의 막내 라인들, 우리한테는, 우리 귀에는 와, 대박 사건 잘한다 진짜 이렇게 들렸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 우리나라 옛날 노래인데 네. 과연 일본인들한테 어떻게 들렸을런지는 전혀 뭐 짐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요즘에 케이팝의 인기를 보면 아, 우리한테도 좋게 들리는 건 일본 사람들한테도 좋게 들리는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도 아마 좋게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저 세 분 다 가창력이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분들이거든요. 네. 저 발성의 위력은 거의 뭐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좋게 들리지 않았을까. 네. 근데 마리아 씨는 봐도 신기한 일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국 노래, 한국 발음이 저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그 정취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지 네. 정말 놀라운데 네. 저런 식의 무대를 계속해서 선보이면 네. 아마 일본 분들한테도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슬슬 이제 일본 한복판에서, 도쿄 한복판에서 K-트로트도 알리고 뭔가 우리의 단합된 힘도 점점 다져가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한일 트로트 탑7의 가왕전 기대가 정말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니 어쩌면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지도 모를 이 사람이 어제 귀국을 했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다시 국민들한테 그리고 팬들한테 좀 진심의 마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신 것처럼 뭔가 우리는 그런 예상했잖아요. 뭔가 이 무거운 얼굴 또는 뭐 침통까지는 아니어도 무거운 얼굴, 긴장한 얼굴, 다소곳한 얼굴, 그런 얼굴을 예상했는데 활짝 웃으면서 입국을 했어요. 김묘성 기자님,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이강인 선수.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이 21일과 25일에 있습니다. 이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입국을 한 건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현장, 사실 탁구 게이트, 하극상 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반응이 있을지,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을지 굉장히 노심초사, 초긴장 상태이긴 했는데 다행히도 또 예상과는 달리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보셨던 것처럼 뭐 이강인 화이팅, 이강인 힘내요, 환호와 박수 소리만 있었고요. 또 이강인 선수 이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전한 바 있었잖아요. 또 어제도 숙소에서 관계자들과 선수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분위기는 아랑곳 않고 저걸 굳이 자막 붙인다면 아주 해막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앞으로는 좋은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공항에서 들어올 때 해막 그 모습과는 좀 대조적으로 오늘은 좀 무거운 얼굴, 진지한 얼굴로 저렇게 또 다짐하는 대국민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 중에 한 명이죠. 손흥민 선수는 오늘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선수도 아직 어린 선수인 만큼 그런 실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는, 또 축구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계기로 통해서 더 멋진 선수도 더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이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정말 너무 괜찮고 이 정도의 아픔은 모든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 자리로 손가락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이 과정에서도 뭔가 맏형다운 주장다운 면모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이강인 선수도 품고 손가락도 이제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저런 대인배적인 면모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많이 이제 사그라들었죠.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들어올 때 꽤 해맑게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렇죠. 이런 한번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수습이 되고 어떻게 더 훌륭한 원팀이 되는지가 더 중요한 앞으로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이번에 많이 놀랐을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국민적인 비난에다가, 그리고 사실 그 뒤에 국가대표팀 앞으로 영구박탈하고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본인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이고, 내 개인으로서 선수로서 훌륭한 것뿐만 아니라 한 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마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사실 이강인 선수는 아직 좀 어리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그런 이강인 선수를 잘 보듬어 안았고, 그리고 나머지 선배 이제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위 말하는 탁구 게이트니 팀의 불환이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네.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든 대표팀, 태국과의 2연전 대표팀에 합류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은 하정은 평론가님, 이제 대표팀의 소집은 됐지만 실제 경기에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뛰는 모습 볼 수 있을까? 이강인 선수를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 게 궁금한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그 황선홍 감독이 당분간 손흥민 주장 체제로 계속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강인 선수도 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황선홍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얼굴과 컨디션을 보고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는데, 방금 공항에서 해막하고 들어온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는 과연 팀 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이게 남아있는 문제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마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한 것 같고 선배들이 받아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별한 트러블이 없는 이상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강인 선수가 축구 잘한다는 건 대한민국 축구 좋아하시는 또 국민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는 축구뿐 아니라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많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태국전 멋진 모습도 기대를 해볼게요. 세상에 요즘요, 김묘선 기자님, 요즘 반려견
반려묘 뭐 그렇게 키우는 분들 많으신데 뭐 김묘성 기자님은 반려묘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요즘엔 이런 것도 키우는 분들이 계시다던데요, 세상에.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반려돌입니다. 반려돌요? 반려돌멩이라고 어머나?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머나. 예전에 배우 김원희 씨가 예능에서 반려돌을 키운다고 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거든요. 뭐 가수 세븐틴 씨도 그렇고 진짜 세븐틴도 돌이네요, 그렇고요. 진짜. 어머머. 네. 근데 임원희 씨의 말을 좀 빌려서 설명을 드리면 귀엽게 생겼고 뭐 돌을 실제 반려동물처럼 대하고 있다. 심지어 경사진 언덕에서 굴러라면서 손에서 놓기도 하고 단호하게 이리 와라고 명령도 한다는데 그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반려돌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해서 또 팬들한테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돌의 인기가요, 이렇게 뭐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여러 쇼핑 사이트에서는요, 반려돌멩이를 판매 중인데요. 판매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당신의 일과를 들려주세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던 이야기를 돌과 함께 나눠보세요. 라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반려돌을 키우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네. 정말 함께 반려돌과 찍은 사진을,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 신기한, 저는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반려돌맹이? 아니, 이게 신기한 문화가 하재근 평론가 외신에서도 여기를 주목한다면서 이걸. 네, 외신에서도 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이 반려돌을 기르며 긴장을 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산업화 국가 중에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견디는 한국인들이 변하지 않는 고요함을 찾아서 돌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반려돌 문화가 생긴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요? 1975년에 미국의 한 광고회사 경영진이 돌을 상자에 담아서 판매를 했었다는 거예요. 펫락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그 반려돌이 50여 년 만에 한국에서 저렇게 주목받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원조는 미국이라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해석한 이 한국의 반려돌 문화, 과로에 지친 한국, 이 표현 너무 씁쓸해요, 백성원 변호사님. 저도 참 반려돌이라는 거, 물론 아까 임원희 씨가 좀 재밌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려돌이 정말 많은 젊은 분들한테 인기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씁쓸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표현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사한테 막 엄청 심하게 혼났어요. 근데 그걸 어디 또 동료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또 상사 귀에 들어가면 그럼 그게 또 본인한테 돌아오고, 그럼 그런 답답한 걸 그냥 돌 앞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런 얘기, 직장에 있었던 힘든 일을 반려돌한테 털어놓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일과라고 하고, 네. 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편안해지다. 그러니까 원래 내 말을 다 할 수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또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물론 반려돌을 너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네. 저는 조금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우리의 새로운 문화라지만 뭔가 씁쓸함은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을 좀 뽐내는 거, 뭐 요즘 K 김밥도 있고 하는데 K 푸드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치 이야기입니다. 아하. 한국인들이야 뭐 김치찌개를 먹을 때도 김치가 필요할 정도로 굉장한 김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김치 사랑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형태로 김치가 소비되고 있는데요. 어허. 무슨 말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한 외국인이요. 믹서기로 열심히 김치를 갈고 있습니다. 어허. 곱게 갈린 김치에 설탕을 솔솔솔 뿌리고는 조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요. 완성된 음식이 무엇이냐? 바로 김치잼이었습니다. 이렇게 잼을 빵에 발라서 맛있게 음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영상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외국인 여성이요. 이렇게 샐러드에 빨간 가루를 뿌려 먹습니다. 어허. 굉장히 맛있어하는 것 같죠? 또 다른 여성, 이 빨간 가루를 피자에 뿌려 먹기도 하는데요. 이 가루의 정체는 바로 김치 가루였습니다. 어머나. 근데 김치잼, 김치가루 우리한테는 좀 생경하잖아요. 뭐 저런 걸 먹지. 그런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매울 텐데 어떻게 이게 인기일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그 이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 think all the ingredients are healthy and that's also important to me.
And it was good to know that all the ingredients are here really healthy to the immune system and for your skin. 이 정도면은 백성문 사님 네. 30초 드릴게요. 김치 열풍, K김치 열풍이네요, 진짜. 이미 뭐 열풍 가도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지금 수출량도 한 2배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2018년에 28,197톤에서 수출량이 또 44,041톤이니까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음식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해외에 알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찬사를 보내는 음식 우리 스스로가 홀대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 음식은 소중한 겁니다.